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좀 이상해요. 다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볼보만 올리면 조회수가 떡상. 저희가 올린 볼보 영상들 보세요. 한 1년 전에 볼보 C40 전기차가 곧 나옵니다, 이렇게 영상 찍어 올렸을 때 조회수가 44만회. 야, 이거 뭐지? 볼보 전기차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그 리뷰를 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국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40과 함께 XC40 리차지도 함께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 차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네, C40 그리고 XC40은 사실 거의 비슷한 차죠. XC40 리차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C40의 전기차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C40 리차지는 그것의 쿠페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차가 인기를 끌 것 같은 이유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야, 볼보에서 쿠페 버전 SUV가 나온다니까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그동안 볼보에서 SUV 쿠페는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디자인까지 잘 뽑았습니다. 이 디자인 어떠세요? 예뻐요. 예쁘죠? 예쁘다니까? 이 차들이 디자인만으로 관심을 불러온 건 아닐 겁니다. 오늘도 기사에 나온 거 보면요, 볼보 리차지 차들은 OTA 무상 업데이트를 15년간 해준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죠. 15년? 야, 삼성 갤럭시도 3년 해주는데 15년 해준다고.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심지어 볼보는요, 음악 스트리밍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USB 같은 거 꽂지 않아도 LTE로 핸드폰처럼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거 LTE로 해주거든요. 그 무선망을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5년이 지나면 LTE망을 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OTA를 위한 망은 또 따로 있어서 15년까지 무상 업데이트가 확실히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 혜자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볼보가 이렇게 관심을 계속 집중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40과 XC40 리차지의 외관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귀여운 차예요. 전면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악동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기존에도 XC40 이거 꽤 디자인에서 인기였는데 이 인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측면을 보면요, 어우, 훨씬 예쁘네요. 저는 큰 SUV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XC40 그리고 C40은 제 취향엔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크롬이 하나도 없어서 심플하고 미래적으로 보입니다. 크롬이 없는 게 왜 미래적이냐? 크롬은 사실 친환경하고 좀 거리가 멀죠. 크롬이 왜 친환경적인 게 아닌가요? 일단 크롬이라는 것 자체가 중금속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도금 있잖아요. 어지간한 도금들, 예를 들면 금도금. 금도금은 사실 금으로 하는 거지. 은도 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모든 반짝반짝거리는 게 다 크롬입니다. 휠 같은 거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거 다 크롬을 이용해서 도금하는 거예요. 스테인레스도 다 크롬을 섞거나 도금하는 거예요. 차에서 볼 때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크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플라스틱인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플라스틱도 표면에 반짝반짝하는 거는 크롬입니다. 자동차 페인트 반짝반짝하잖아요. 페인트도 크롬입니다. 이 크롬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크롬은 그 자체도 중금속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도금이라는 거는 거기 액체에다가 크롬 이온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도금 액 자체가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크롬을 좀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요즘 추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하이글로시가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대세가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 XC40, C40 리차지에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많고 크롬이 극도로 적게 사용된 겁니다. 자, 헤드램프 보면요, 여기에 토레 망치라고 하는 볼보 DRL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헤드라이트 최첨단 픽셀 기술이 적용돼 있다고 해요. LED를 84개 이렇게 도입해서 오토 하이빔을 미세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 그 차만 피하고 주변을 계속 밝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웰컴 라이트 있는데, 전면은 예쁘네. 후면 전면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후면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이건 굉장히 멋진데요. 이 램프 구성 자체가 처음 디자인부터 굉장히 길게 디자인을 하고 났더니 여기 여러가지 효과를 넣을 수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기존 XC40의 휠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공력 성능을 강화하도록 디자인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좀 더 보면 충전구가 뒷면에 있네요. 이거 중요하죠. 뒷면에 있는 게 훨씬 편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왜냐면 요즘 RS 이트론이나 타이칸이나 이런 유럽 차들을 타보면 미국 시장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할 때 이렇게 앞으로 주차해서 거기서 충전할 수 있게, 아니면 길 가에 있는 충전구에다가 주차해 놓고 충전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전혀 안 맞죠. 전면 주차하는 주차장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후면으로 주차하는데 앞에다 끼워야 돼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볼보가 이렇게 또 제대로 잘 뽑아줬네요. 그리고 뒷면에도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C40 같은 경우는 윗면에 이렇게 램프가 그냥 일자로 이어진 게 아니라 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절취선처럼. 요즘 이런 거 많이 쓰네요. 대한민국에서도 간혹 이런 거 하잖아요. K7 페이스리프트도
절취선이 있었고 요즘 K5도 절취선이 있는데 약간 한국이 앞서간 건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C40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C40 뒷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와이퍼가 없네요. 아이오닉5도 없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오닉5는 와이퍼를 그냥 덜렁 없앴어요. 덜렁 없애놓으니까 뒷유리가 완전 더러워지죠. 겨울철에는 더 더러워져요. 아이오닉5는 와이퍼를 없애면 안 됐지. 근데 C40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날개가 하나 톡 튀어나왔잖아요. 이러면 여기서 와류도 좀 막아줄 수 있고 뒷유리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EV6나 GV60 보면요 뒷유리가 안 더러워지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요 날개를 보면 에어로다이나믹 많이 신경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실내도 잠깐 볼까요? 실내를 보면 일반 XC40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를 느끼기 어렵네요. 그리고 버튼이 거의 없고 대부분 터치로 넘어갔는데 이거 예전에는 욕 많이 했죠. 아니 버튼을 다 터치로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게 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볼보가 이거 굉장히 앞서서 했는데 전환이 굉장히 빠른 브랜드였던 거죠. 요즘 다른 메이커들이 다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 보면 볼보가 좀 미래를 읽는 눈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버튼을 많이 이용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음성인식이 아주 잘 되거든요. 한국 차도 지금 코리안 제대로 못 읽어갖고 난리인데 스웨덴 차가 코리안을 리스닝 잘 하신다고요?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잘 됩니다. 해보니까 훌륭해요. 예를 들어서 국산차 중에 최고봉 제네시스 카카오 아이에서 음성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현대차로 보내서 현대차에서 그 기능을 작동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 잘 돼도 그 기능을 제대로 구현 못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볼보는 아예 이걸 그냥 TMM 모빌리티에다 다 맡겼습니다. SKT에 맡겨서 SKT 누구라고 있잖아요. 아리아 하면 나오는 그 가정용 AI 스피커 이걸로 길 안내부터 공조장치, 열선 시트, 음악 할 거 없이 다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T맵이 기본으로 탑재된다는 거죠. 수입차 타시는 분들 스마트폰 거치대 거의 기본으로 다 쓰시잖아요. BMW니 뭐 벤츠니 아우디니 그냥 기본 내비는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치대는 그냥 필수적으로 다 갖고 있죠. 근데 볼보는 T맵을 기본 탑재합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른 제조사들도 T맵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주면 좋겠어요. 현대차도 만약에 T맵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 해주면 많이들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꼭 맵을 내재화해야 되나? 이 차들이 인기를 끌 것 같은 이유 두 번째, 안전입니다. 당연히 볼보 하면 안전이잖아요. 볼보의 안전 철학은 이대로 전기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IIHS에서 가장 안전한 등급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고요. 전기차로 가게 되면 볼보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볼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거, 이 차체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강하는 거, 이런 것들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중심을 낮춰서 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전기차에서 좀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차가 갑자기 핸들을 이렇게 샥 꺾어버리는 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무단횡단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게 볼보 인텔리세이프가 있어서 핸들을 꺾어줬다고 하는데요. 보행자, 자전거 탄 사람, 아니면 자동차 대 자동차 이런 경우에도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돌아오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회피할 공간이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회피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 긴급 제동을 하는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볼보 에이다스인 파일럿 어시스트 2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앞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조절해주고 긴급 제동해야 되는 경우 알아서, 차선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경우에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특이한 점은 현대기아는 계속 핸들 잡고 있는데도 핸들 잡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고 핸들에 손을 얹고만 있어도 잘 작동됩니다. 핸들에 센서가 달려있는 거죠. 파일럿 어시스트 2가 돼서는 곡선 주행도 상당히 잘 인식돼서 고속도로에서 아주 편하게 안정적으로 주행해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현대차 HDA와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 2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능들을 모두 다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거,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볼보 안전 철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어쨌든 안전한 것이 중요하지, 더 안전할 수 있는데 굳이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그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볼보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 세이프티라고 하는 기능도 옛날에는 S클래스에나 들어가는 기능이었는데 그런 기능을 볼보는 일찌감치 가장 소형차부터 적용했던 거, 이런 것들 보면 이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 기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라운드 뷰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차가 인기 있을 이유 세 번째, 파워트레인과 주행거리입니다. C40, XC40의 출력을 살펴보면요, 모터가 앞과 뒤에 하나씩 장착돼요. 듀얼 모터죠. 합산 출력이 30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408마력이 되는 거죠. 최대 토크는 67.3kgm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4.7초입니다. 이게 SUV인데 보통 이제 SUV 중에 좀 빠른 차 한 7초다 그러면 괜찮네, 좋네, 되게 빠르네 이런 느낌이에요. 4.7초? 4초 대
되면은 어느 정도로 빠른 거냐면 제네시스 G70 3.3 터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차가 4.7초예요. 그거랑 속도가 같다는 거죠. 가속시간 정말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정말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시간이에요. 물론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게임의 룰이 좀 바뀌긴 하죠. 테슬라는 3.4초, GV60은 4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그렇게 엄청난 속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빠른데요. 일반 가솔린 모델 생각하시면은 그거보다 너무 빨라서 당황하실 수 있는 그런 가속력입니다. 어쨌든 운전하는 재미도 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되네요. 배터리는 78kWh 배터리가 장착되는데요. 요즘 뭐 EV6나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배터리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WLTP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42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국내 환경부 기준으로 하면 400은 안 되겠죠. 300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사운드 하면 볼보잖아요. 보통 이제 BMW 사운드 시스템 끝판왕으로 꾸며주기도 하죠. 집에서 만약에 이 정도 꾸미려면 한 수천만 원 들겠구나, 요런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내주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XC90, XC60 이런 애들 얘기고, XC40, C40 이런 애들은 최고급은 아니잖아요. 저렴의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저렴한 오디오 하만카돈 볼보에선 이게 저렴한 옵션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피커도 무려 14개가 들어가고요. 에어우퍼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전면 유리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에어오퍼는 실외에서부터 공기를 밀어주기 때문에 이게 도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우퍼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지금 스피커는 이 정도 차급에서는 가장 많은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 최신 K8이나 대등한 정도의 스피커 개수고, 퀄리티는 일단 들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지만 볼보도 사운드 처리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도 아마 조금 더 좋아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자동차 오디오 성능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기존에는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자동차 안은 항상 무슨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앉아있을 때 신호대기 할 때도 별로 머쓱하지 않습니다. 웅웅웅웅 이런 소리 들리니까. 근데 요즘은 안 친한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지금 부끄러워.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정막이 흘러서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디오를 조금 좋은 오디오를 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도 자동차란 공간이 음악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 되면서 정숙한 가운데서 정말 작은 소리, 현악기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그런 환경에서 당연히 좋은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만카돈 좋은 사운드가 날지 빨리 살펴보고 싶네요. 자, 가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직 국내 출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홈페이지를 보면 가격이 대략 나와 있어요. XC40 리차지 55,300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600만 원이네요. C40 리차지 이거는 58,750달러. 잠깐만, 7천만 원이 넘는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옵션을 이걸 다 때려놓고 정말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깔고 안전장치 다 넣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싸죠. 가격을 보니까 딱 프리미엄 전기차로 지향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 거 아닌데 거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 거 다 넣어주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프리미엄 SUV 전기차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뭐 GV60이나 테슬라 모델 Y나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GV60도 사실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이 사륜구동 옵션이랑 여기다가 이것저것 저것을 붙이게 되면 7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고 거기다가 사운드 시스템이나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 넣게 되면 8천만 원도 넘어요. 그리고 모델 Y는 롱레인지부터 이미 7,99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가격에서는 지금 모델 Y나 GV60하고 대등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기차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았어요. 테슬라 아니면 뭐 GV60,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렇게 XC40, C40 리차지가 나오게 되니까 선택의 폭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볼보를 아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이제는 아쉽지만 볼보를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난다고 해요. 가솔린차, 디젤차 다 단종된다고 하죠. 볼보는 벌써 2021년식 모델부터 디젤을 아예 단종시켰습니다. 없어요, 디젤이. 그래서 전 차종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는 전기차의 비중을 절반으로 끌어올린다고 하고요. 2030년부터는 하이브리드든 뭐든 내연기관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아쉽긴 하지만 이래야만 하죠. 진짜 친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라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브랜드라면 빨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볼보는 그런 점에서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행동하고 실천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볼보는 C40, XC40을 2월 15일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보름 남았네요. 출시되면 제가 가장 먼저 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셨어요? 구독 안 했더니 저기 경찰이 잡으러 왔다. 구독해 빨리.